추락한 F-15K 전투기 조종사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동안 박근혜 마케팅을 내세워온 지역의 정치인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 청탁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이 사회 지도층인 이들의 처벌을 두고 고민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가 경북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정기적인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어제 추락한 F-15K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안타깝게도 모두 순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밝힐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를 수거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조종사 2명의 시신은 모두 수습했습니다. 어젯밤 사고 현장인 유악산 정상 부근에서 먼저 발견한 29살 채모 대위의 시신에 이어 27살 박모 중위의 시신도 발견된 겁니다. 오늘 새벽에 수습한 시신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결과 그 시신이 이제 두구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군은 추락한 F-15K 전투기 잔해물에서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를 수거한 뒤 헬기를 이용해 분석 기관에 맡겼습니다. 공군 참모 차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사고대책위원회가 지금 성립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사 결과하고 한 내용들은 공군 본부 차원에서 발표할 겁니다. 군 당국은 오늘 수색과는 별도로 추락 전투기의 추가 폭발을 우려해 안전 조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군은 사고 현장인 유악산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이곳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고기인 F-15K는 대구 기지를 이륙한 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다 기상이 나빠지자 계기 비행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공군은 전했습니다. 계기 비행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관제사의 도움을 받아 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군은 내일 오전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에서 유적과 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 조종사 연결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다음은 어른답지 못한 어른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서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알아봤더니 어떤 어른들이 돈을 주고 이런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 대여섯 명이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던 지난달 31일에 대구 달서구 볼리네거리 부근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 학생을 알아본 부모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집회를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다가와 이런 일을 시키면서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겁니다. 실제 같은 날 촬영된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서 집회에 참가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종이 같은 것을 건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른들이 돈을 주며 아이들을 선동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고작 먹을 것에 넘어갔냐는 식으로 어린 아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고작 8, 9살난 꼬마들을 돈으로 꿰어 이런 짓을 시킨 이들에게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은행 직원뿐만 아니라 청탁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청탁자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채용을 부탁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전 행장 지시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구속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으로부터 상당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박인규 전 행장이 지시한 지인 자녀의 합격을 위해 서류까지 조작해 합격시켰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닌 거야, 이게 보니까. 지금 한 30여 건 카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대부분 행장 관련이라고 보면 돼. 몇 년 더 묶으면.
박 전 행장의 처벌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청탁자 처리입니다. 지역의 유력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무원, 정치인, 상공인까지 청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들 채용비리 청탁자들인 지역 인사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용 청탁자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검찰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에 공개됐을 때 불러올 파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유야무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 자녀 채용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폐기돼 특혜를 입증하기 힘들 거라고 밝혀온 검찰의 말은 처벌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채용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지역 사회 지도층이 아들, 딸과 친인척을 위해 채용 비리에 한통속이 된 사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원한 사람, 서운한 사람, 의견은 갈리겠지만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마케팅으로 정치해온 지역 정치인들입니다.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고 도약하기 위한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뒤 대구 경북 선거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현수막이나 명함에는 물론이고 자신의 정책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친박, 진박은 물론 친박연대라는 웃지 못할 단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 이후 정치인들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헌도 하고 또 왜냐면 이렇게 식견이 있고 경험 쌓았던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러고 국회로 이렇게 진출을 해야지 우리 정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대상만 달라졌을 뿐 대통령이나 당대표 같이 유명 정치인에 기댄 선거와 정치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후광 효과라고 하는 이미지가 좋은 분을 옆에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신이 돋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뒤 후폭풍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인 아바타는 아니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잇따른 구속 사태. 자신의 정치 철학은 간 곳 없는 아바타 정치에 대한 뼛속 깊은 반성과 함께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경선 첫 관문인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결과 대구는 44%, 경북은 39.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책임당원은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와 책임당원 투표 결과를 절반씩 합산해 오는 9일 최종 후보를 확정 발표합니다.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북에서는 남유진 후보가 이철우 후보가 구미경제 지표를 왜곡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보 간 고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경북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정기적인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이 업체가 2010년부터 도 공무원들과 요금 결정권이 있는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 등에게 수십만 원의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만든 원시인 조형물 주변의 조명들이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달서구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진입로에 있는 원시인 조형물 주변의 조명 8개가 파손돼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달 진천동에 길이 20m, 높이 6m의 대형 원시인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흉물스럽다며 철거해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성세무서가 오늘 공식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그동안 동구와 수성구를 맡던 동대구 세무서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업무가 급증하면서 26개 동 44만여 명을 담당하는 수성세무서를 신설했습니다. 대구에서 세무서가 신설된 것은 38년 만입니다.
차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를 달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시내버스가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10개 노선 30대에서 14개 노선 50대로 늘립니다. 시내버스에 차량 번호 인식용 카메라를 설치해 앞에 가는 차가 한 차례 촬영하고 10분 간격을 두고 뒤따르는 차가 또 촬영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안동 봄꽃 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낙동강변 벚꽃거리 등에서 열렸습니다. 벚꽃거리에는 며칠 내린 비로 꽃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내일부터는 50년 넘은 왕벚꽃나무 290여 그루에서 활짝 핀 벚꽃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